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일. 오늘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김명수가 김명수2를 갖다 추천하냐? 뭐?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아이 참, 세상에.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맘대로 헌법에 있는 임명권까지 없애겠다? 저러다가는 민주당은 자기 부모 형제들도 없애는 법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국가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작전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방송용어로 적합치 못하니까 참죠, 제가.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후임자를 추천케 하는 소위 법안을 냈다는 그 기사가 며칠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 필자도 말이죠,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9월 달 끝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틀리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이분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자는 겁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11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을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수가 어나더 김명수2를 만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권고조항이 아니고요, 강제조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에 달린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국 이 법이 9월 이전에 처리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자기 후임을 추천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법조인들이 제일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일 어이없어 할까요? 법대 들어와서 이게 뭐냐, 이런 꼴 당하려고, 이런 거 들으려고 법대 들어왔나, 기가 차합니다. 법조인들이요. 네. 우리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법을 갖다가 이상하게 흔들어 놓은 이 김명수가 또다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전부 대법원장에 달렸지 않습니까? 이 법이 만약에 9월 이전에 처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발의한 자가 누구냐? 그 박홍근이라는 자. 그 얼굴만 봐도 아주 아우 소리가 나오는 그 박홍근이라는 자. 예? 참 이건 그래서 법조인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겠다는 것, 이거는 위헌인데 그런 판사가 있죠. 당연하죠. 이 법안 발의에 원내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니 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판사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자 했다니까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판사 출신인 어떤 자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광풍 미친 바람을 일으켰던, 그래서 멀쩡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갖다가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광적인 미친 바람을 불어가지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웠던 이자들, 그걸 주도했던 전국 법관 대표의 의장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요,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들은 이 법을 함부로 남용, 오용,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자들은 전부 다 나중에 적폐청산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헌법적 해석을 내려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우리 법 출신들, 국제인권법 출신들 중에 양식 없이 김명수식의 소위 극좌파에 동조해서 극좌파 행동 양식으로 해서 법과 양심을 버린 자들 다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중에서도 정치색이 강한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2017년 9월에 들어섰던 김명수 대법원은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법, 국제인권법 판사들을. 김 대법원장 자기가 우리법 출신이죠. 인권법 창립 멤버죠. 두 군데를 다 자기가 했습니다. 인권법의 1, 2대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했으니 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저번에 임성근 판사한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게 임성근 판사가 녹취한 걸 딱 꺼내들여서 거짓말이 세상에 밝혀졌죠. 대법원장이 그렇게 그 부장판사 20여 년을 갖다가 정말 공정한 판사의 역할을 했던 그 훌륭한 판사를 탄핵판에다 던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요? 거짓말하다 덜커덕 걸렸죠?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완전히 100% 김명수였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녹취록. 녹취록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예. 견제를 받지 않게 된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 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행정처 등 요직을 다 꿰차기 시작했고 관리를 깬 법관 인사는 유독 문재인 정권 인사가 기소된 재판만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법, 인권법 판사 중에 몇 명은 여의도로 진출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번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법안을 발의한 바로 그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만 고분했다면 문재인 정권의 우군들이 대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는 완벽한 구조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만 봐도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인권법 출신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인권법 출신. 한 명은 또 민변 회장 지낸 사람. 이 민변, 인권법, 우리법 이 시대의 극좌파들입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죠. 문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이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을 번갈아 가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헌재 구성이 돼가지고 이번에 검수완박을 또다시 파탄을 낸 자들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헌법재판관 그 5명 이름 기억하시죠? 그 여성 재판관 어떤 말을 한 거 기억하시죠? 아니 절차는 위헌이다 이거야. 절차는 틀렸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은 법은 통과된 건 옳았다. 아니 절차가 틀렸으면 절차 거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무슨 그런 판결이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헌재 판결이라는 게. 헌재 판결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빚은 위헌 위법 행위는 헌재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 4달 헌법재판 2명이 교체돼서 진보 5명대 중도 보수 4명 구조가 깨지기 직전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4달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근데 좌파들이 있을 때 해치우고 나가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자들 나가면은 말이죠. 아마 법조계에서 아마 혼 좀 날 겁니다. 배따라기 될 겁니다. 손짓 할 겁니다. 저게 이런 자다. 이렇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자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법 공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죠. 문재인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예. 문재인이 어떤 짓을 대한민국에 악행을 저질렀나 만천하가 이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 문재인이 바로 그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위헌 논란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또 검수완박법처럼 국회를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당이 유리하게 개편한 길을 열어놓은 방송법 개정안, 불법 합의단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쌀수매를 법제한 포퓰리즘, 투표를 갖다가 농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법안들을 싹 쌓아놓고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한 줄 알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만들겠다는 발상에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무시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비상대권을 발동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아니, 시간이 넘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헌재에 대해서도 전부 이념에 좌우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념에, 좌파 이념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 법적 의회와 무관한 사람들도요, 우리 법과 인권법이 갖는 함의를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 이거 그 사람들, 좌파들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대법관 14명 중에 13명, 헌법재판 9명 전원이 교체됩니다. 그 변곡점이 5개월 뒤에 있을 후임 대법원장 인사입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발의는 그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켜줬습니다. 절대로 이념 분자들은 소위 적색 분자는 아니지만 소위 좌파 이념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또 김명수의 행태입니다. 자,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날까지 기다리지만 기다리기 전에 과도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 이상 더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발동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들도 알 겁니다. 가슴에 좀 노심초사할 겁니다. 비상대권이 발동하면요, 국회 해산입니다. 비상대권이 발동되면 다 조사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시키게 된 원인 제공자들을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